좀 이제 그다음에 12조. 여러분 이제 이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김원권 조문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적법 절차가 처음 나오죠. 적법 절차.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갔어요. 여기하고 사망에 또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 프로세스 이게 이제 영미법계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우리 이제 9차 때 이건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타 일체의 제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이제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절대적 금지이고 고문은 절대적 금지. 그리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민사상, 뭐 행정상 이런 것들은 진술 거부 대상 안 돼요. 자기에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불리한 거 진술 거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 분리, 불문이에요. 유분리, 불문.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제로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술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은 진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문 채취하는 것도 그렇고 소변 채취 이런 것도 진술에 해당되지 않아요. 언어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사실을 표출케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 거, 또 이제 지문 채취 불응했을 때 처벌하는 거 이렇게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이렇게 돼 있죠. 검사. 그래서 이제 경찰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수처 검사도 여기에 들어간다. 공수처 검사도 아시겠죠? 군 검찰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영장주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고. 다만 예외가 현행법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죠. 여기 5년으로 바꿔서 이걸 내죠.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영장주에 대한 예외예요. 현행범 그리고 이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는 영장 없는 체포가 인정돼요. 자, 그 다음에 사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즉시 변호인 처벌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여기서 이제 체포, 구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체포,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도 변호인 처벌받을 권리 주체가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체포, 구속의 경우 이제 강조를 위한 이제 표현으로 보는 거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은 그럼 주체가 아니냐. 불구속 피의자도 주체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만 자,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자, 여기는 형사 피고인이에요. 그 앞부분에 있는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피의자, 피고인, 피내사자 다 주체가 돼요.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피의자 아니에요.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피의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입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입법 부자회가 위헌이냐? 피의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헌법상 해석상 입법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피고인이요, 피고인 아시겠죠? 그걸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항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체포 또는 구속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제 고지, 보통 이제 체포 구속 현장에서 이제 구두로 알려주는 거고 가족 등에게는 보통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 적부심사를 체포소속 이게 적부심사제도예요.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해서 자의로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됐대. 또는 자, 이 정식 재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재판 아닙니다. 정식 재판에 한해서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이유로 유죄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자백은 고문 등에 의해서 얻어낸 자백에서 아예 자백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뒷부분의 자백은 자발적으로 진술한 자백이라도 그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다. 어디에서? 정식 재판에서. 약식 재판 즉결 심판 절차에서는 자백만으로도 유죄 재판이 가능해요. 근데 정식 재판에서는 그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다. 그때 자백만으로 유죄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거고, 앞부분이 자백 배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치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행위시법주의, 죄용법정주의 핵심이죠. 행위시법주의. 소급 입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에 대해서 거듭, 즉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죠. 이게 이중처벌 금지.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만을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12조 1항에서 봤던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 그 12조 1항의 처벌보다는 의미가 이게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만 얘기한다. 형사처벌 받은 범죄에 대해서 또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형벌 플러스 각종 이제 보완처분,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발찌, 신상공개, 과태료, 과징금 다 어때요? 기타 제재적 조치들이 형벌이 아닌 기타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 부과하던 범죄행위자라도 기타 제재를 가하는 건 이중처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또 뭐죠? 소급 입법에 의해서 참정권, 소급 입법에서 재산권 박탈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급 입법은 진짜 소급 입법을 얘기합니다. 진정 소급 입법. 이미 완성돼 버린, 종료돼 버린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소급 입법에서 참정권 제한, 재산권 박탈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하면 생각나는 판례 있죠? 친일재산 국고 기소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 아시겠죠? 그게 진짜 소급입법 맞다 그랬어요. 진짜 소급입법 맞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소급입법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요청이 그러한 소급입법 허용을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진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도 허용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항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연좌제 금지예요. 연좌제. 이게 80년 8차 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연좌제에 의한 폐해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또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부모가 또 가족 중 한 사람이 월북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사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전체가 그냥 낙인 찍혀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역사상 불이익한 이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닌 친족, 이건 예시적으로 봐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여기는 이제 출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해외 이주의 자유, 여행의 자유, 무국적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까지 다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직업의 자유 의미로 봐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직하고 전직하고 겸직하고 기업 경영하는 것들, 직장 선택의 자유 다 포함된다. 자, 이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이제 외국인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여기도 이제 직업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건 이제 17조 어떤 사생활의 자유의 일종이에요. 주거에서 사적 생활을 보호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권리예요. 그래서 사생활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자, 여기 영장주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12조 3항에 이제 영장주의, 체포구속 압수수색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16조 주거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도 따로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2조 3항에 영장주의 규정이 있는데 16조에서 따로 이제 주거에 대한 영장 규정을 둔 이유가 뭘까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주거에서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이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12조 3항하고 다르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어떤 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조 3항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주거에 대해서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거 그건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가 인정된다. 지금 여기 16조에 보면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지금 없잖아요. 예외 규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외 규정이 지금 없죠. 12조 3항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잖아요. 현행범 체포, 또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증거인멸, 도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는 체포 인정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영장주의에 대해서 규정만 있지 영장 없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예외는 언급이 없죠. 근데 해석상 규정은 없지만 해석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적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려면 그 두 가지 갖춰둬야 돼. 개연성. 그 주거에 이제 피의자가 숨어 있을 또 이제 압수수색 대상 물건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긴급성.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주거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없이 12조 3항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게 없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12조 3항에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주거에 대한 이제 수색을 했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개연성, 긴급성이 같이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한다. 이쪽 이제 유명한 판례가 있다는 거 이 조문을 보면서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이건 이제 계속 출제가 유력한 판례다. 개연성만 가지고 안 된다. 근데 기존엔 개연성만 가지고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주거에 대해서. 그걸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영장주 위반이라고. 긴급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이죠. 자, 이거 사생활의 자유 역시 80년 8차 개정 때 신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